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 최근 심상치 않은 숫자의 북한 주민의 이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계 인력으로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북한 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북한 붕괴가 시간 문제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해외 전문가들도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북한의 현 상황과 한국 주도의 흡수 통일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인은 품에 안은 아이를 쳐다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여인은 몸을 날립니다. 철조망을 넘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위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던 그녀의 볼에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화끈거리는 감각을 뒤로 한 채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뛰었죠. 그녀의 뒤로 경비병들이 총을 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던 어둠이 점점 걷히고 그녀는 마침내 목표하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국경을 넘은 그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죠. 중국 국경 지역을 넘는 북한 주민은 그녀만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수의 주민들이 북한에서 도망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탈출 행렬이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예전과 다릅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이죠. 현재 북한은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코로나에 걸린 북한 주민은 0명,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중국 국경을 강화하면서 코로나에 걸린 이들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것이 북한의 실상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북한의 상황은 심각했으나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공격은 취약한 북한을 더욱 공지로 몰아세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명목하에 북한 중국 국경을 폐쇄한 것이 결정적인 실책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유화 정책을 펼치며 자본주의 요소인 장마당까지 허락한 북한은 점점 중국을 본받아 시정경제를 운영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국경 폐쇄는 김일성 시대로의 회기를 촉진했습니다. 물건이 없어 굶어 죽는 북한의 일상적인 풍경이 다시 펼쳐졌죠. 북한 내에서도 고난행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선정과 선동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가라앉히려 하고 있지만 심각해진 경제 상황을 다스릴 수 없는 북한 정권의 무능함 때문에 이를 무마시키는 것은 쉬운 상황이 아닌 실정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방역도 실패로 돌아가 북한 내에서도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병했다고 합니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격리 인원이 8만 1000명으로 군인을 제외한 숫자만 줄였을 때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정보 은폐가 일상인 북한이기에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감염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최근 군부대 내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확진 사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해 7월에서 8월 군병동에서 45명의 군인이 코로나로 인해 죽었다는 보고가 전해졌는데요. 북한에선 철저하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은폐 공작을 펼쳤지만 은폐로는 도저히 처리가 안 되는 숫자의 환자들이 속출해 백신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며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국가에 양보하겠다는 헛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정치국 회의에서 우리식의 방역 체계를 강화하라는 훈시가 나온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하지만 북한의 실상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의료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환자들도 방치되는 상황, 병리학적 진단 없이 환자 처방이 1일 1회 열 체크, 1회 햇볕 조이기가 전부라고 합니다. 또한 잡곡밥 450g이 하루 배식의 전부이기에 영양 보급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상황도 최악이라는 사실을 북한이 인정하면서 강력한 통제력을 기반으로 한 김씨 왕조가 정치력을 잃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거와 달리 불만 세력들이 대놓고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MZ세대들, 북한에서는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이 그 장본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장마당 세대의 사상해이를 지적하며 옷차림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도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기를 강조했습니다. 처벌 역시 강화해 한국 문화 콘텐츠를 수입하다가 걸리면 징역 15년형이 부과됩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년교양 보장법을 만들어 사상 통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죠. 탈출에 나서는 이들 역시 장마당 세대들로 이전과는 다르게 한국에 있을 가족 때문에 탈출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탈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라는 계기와 더불어 북한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이탈이 발생할 것이며 머지않아 북한의 붕괴가 현실로 닥쳐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속 빅터 차 한국석좌는 미 유력 언론 워싱턴 포스트에 북한 붕괴에 대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고강도 국경 봉쇄가 북한 경제를 망가뜨렸고 백신 도입도 요원하기에 지금 북한은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라 현상을 분석했죠. 그는 1년 이상 봉쇄에 북한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하며 북한은 장마당으로 대변되는 시장 경제를 통제하고 군사적 행동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코로나 시국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망가졌다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실제로 북한 경제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도와주고 있었던 만큼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북한이 버텨내는 것은 기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속했습니다. 중국 세관당국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409억 원으로 중국 외의 다른 국가 수출액 역시 91억 원에 그쳐 실제 북한이 번 돈은 500억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빅터차 한국석자는 조만간 북한 붕괴가 현실 문제로 다가올 것이며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이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죠. 결국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필연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시드니대 저스틴 헤이스팅스 국제관계학 교수 역시 현 상황을 우려하며 장마당 세대로 대표되는 북한의 젊은 층에서 균열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 주민들이 국가 자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고 경고했죠.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한국의 흡설 통일까지 염두한 모습이었습니다. 내부 결석과 선전을 통한 프로파간다가 더는 먹히지 않는 상황. 핵심 과제는 망가진 경제를 다시 되돌리는 것인데 이조차도 코로나 경제 상황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녹록치 않은 가운데 북한 주민 이탈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한국이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 텐데요. 머지않아 닥쳐올 북한과의 통일, 과연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통일을 완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